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자신의 비판자들을 대하는 법으로 유명합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링컨을 비난하는 기사를 썼을 때 그는 격하게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죠. 그 사람도 자신의 의견이 있을 테니 일단 들어봅시다. 이렇게 링컨은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키면서도 자기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참지 않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답답한 순간을 예의 있으면서도 단호한 딱 한마디로 시원하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사연을 통해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내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불편하게 하네. 오랜만에 회사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 나간 광철 씨. 몇 달 만에 다시 얼굴을 마주한 동료들이라 모임에 가기 전부터 설렘 반, 긴장 반의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고 회식 자리가 익숙해지면서 광철 씨도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편안함이 채 완전히 자리 잡기도 전에 한 동료가 광철 씨를 보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광철 씨, 요즘 회의 때 많이 졸리신가 봐요. 자주 하품하시던데. 그 순간 광철 씨는 겉으로는 웃음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쾌감이 밀려왔습니다. 회의 때 피곤함이 가끔 느껴지긴 했지만 이와 관련된 농담이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괜히 예민한 건가 하며 그냥 넘겼겠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내가 기분 나쁜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떠올랐죠. 그래서 광철 씨는 미소를 띠며 그러나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편하게 하네. 이 말의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농담을 던진 동료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고 바로 사과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다른 동료들도 곧바로 맞아요. 그런 농담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죠. 라며 분위기를 다독였습니다. 불편했던 기류는 곧 사라졌고 회식은 다시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돌아갔습니다. 이 한마디는 짧지만 명확합니다. 상대방에게 경고를 주면서도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편하게 하네 라는 말은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식하게 만들면서도 큰 갈등 없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죠. 실제로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 박나래 씨가 무리한 농담을 던지는 김구라 씨를 향해 비슷한 대응을 하여 지혜로운 대처의 예시로 한동안 화제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억지로 참지 말고 이 한마디를 연습해 보세요. 내 감정을 지키면서도 상대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더는 도와주기 어렵네요. 배려가 지나치면 결국 나에게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평소 학부모 모임에서 신뢰받던 한나 씨는 늘 기쁜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성격이었죠. 한나 씨에게 부탁하면 일이 잘 해결돼 라는 말이 돌 정도로 그녀는 언제나 다른 학부모들의 부탁을 성심성의껏 들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일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에게 맡겨지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모임에서 자주 도와주다 보니 정작 자신의 가정사나 일정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죠. 어느 날 또다시 한 학부모가 부탁을 해왔습니다. 이번 학교 행사 준비도 지난번처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한나 씨는 속으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 부탁은 처음이 아니었고 그녀는 이미 여러 번 비슷한 부탁을 들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지 라고 생각하며 넘어갔겠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일정도 이미 빠듯한데 이 부탁까지 들어주다가는 가정사도 더 미뤄질 것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한나 씨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는 도와주기 어렵네요. 그 말에 학부모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한나 씨도 많이 바쁘시죠? 라며 물러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거절에 다소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한나 씨는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하며 안심했습니다. 마침내 스스로의 시간을 지키고 나서게 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내 한계를 명확히 전달하면서도 정중하게 그리고 불필요한 갈등 없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습니다. 더는 도와주기 어렵네요. 라는 말은 상대가 계속해서 무리한 부탁을 할 때 경계를 설정하고 나의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유연한 방어선이 되어줍니다.
그동안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힘들었던 분들이라면 이 한마디를 연습해 보세요. 내 일을 지키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강력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웃들과 종종 모임을 가지던 혜진 씨. 그녀는 은퇴 후에도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혜진 씨가 늘 시간을 잘 조정한다는 생각에 급작스러운 모임이나 행사 준비에 자주 도움을 요청하곤 했죠.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일정이 계속 뒤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이나 친구들과의 약속은 매번 미뤄졌고 그녀의 하루는 이웃들의 부탁에 맞춰 돌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이웃이 갑작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혜진 씨, 오늘 저녁에 동네 회의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혜진 씨는 속으로 잠시 고민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하며 바로 승낙했겠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 계획은 늘 이렇게 미뤄져야 하지? 이게 당연한 건가?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시간을 무작정 내어줄 필요가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이웃은 순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혜진 씨가 아무렇지 않게 도움을 줄 거라 생각했겠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시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죄송해요. 다음번엔 미리 연락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혜진 씨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제 이웃들도 그녀의 시간을 존중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 이웃들은 중요한 일정이 생기면 미리 혜진 씨의 스케줄을 물어보고 그녀의 시간을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하지만 명확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상대방에게도 그 가치를 인식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는 말은 타인에게 내 시간을 존중해 달라는 메시지를 부드럽게 전달하면서도 관계를 해치지 않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 자주 남의 부탁을 배려하느라 자신의 계획을 미뤄야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한마디를 꼭 연습해 보세요. 내 시간을 지키고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회사 회식 자리에서 많은 동료들이 모인 저녁, 지훈 씨는 오랜만에 모든 팀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식탁 주변은 활기가 넘쳤고 동료들은 서로 빠르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업무 이야기, 취미생활, 주말 계획 등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도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대화가 워낙 빠르게 이어져 끼어들 틈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말문을 열려고 할 때마다 이미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됐죠. 왜 내 말은 아무도 들어줄 생각이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점점 소외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한 채 조용히 앉아만 있는 것이 답답해졌습니다. 분명 자신도 이 대화에서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는 중요한 팀원인데 계속 말할 타이밍을 놓치는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지훈 씨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그 한마디에 모든 동료들은 대화를 멈추고 지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나치게 빠르게 대화를 이어가며 지훈 씨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다소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곧바로 동료 한 명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지훈 씨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지훈 씨 의견도 듣고 싶어요. 지훈 씨는 오랜만에 자신의 말이 대화 속에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후로 동료들은 지훈 씨의 의견에도 주의를 기울였고 대화는 더 활기차고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내가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대화 속에서 자주 의견이 묻히거나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 때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존재감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혹시 회식 자리나 모임에서 자주 소외된 느낌을 받으셨다면 이 한마디를 꼭 연습해 보세요. 내 목소리도 분명히 가치가 있고 그만큼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건 저 혼자 할 일이 아니에요. 지역사회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성실함으로 유명했던 정희 씨. 그녀는 센터 내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을 들으며 자주 중요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맡아왔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냈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많은 업무가 그녀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맡은 일을 해내기만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주요 업무가 자신에게만 몰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서 중요한 연말 행사를 준비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자 맡을 업무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팀장은 또다시 정희 씨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맡기려 했습니다. 이번 연말 기부 행사의 기획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이 시간이 부족해서요. 이미 여러 행사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던 정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산더미인데 이 일까지 떠안게 된다면 감당하기 힘들 것이 뻔했죠. 정희 씨는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저 혼자 할 일이 아니에요. 그 말에 팀장은 순간 말을 멈추고 정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그녀의 단호한 반응에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그녀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나눠서 맡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씨는 자신이 부담을 나누는 데 성공했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공평한 분배를 요구하면서도 감정적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유연한 방어선입니다. 이건 저 혼자 할 일이 아니에요. 라는 말은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며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청을 거절하는 당당한 표현입니다. 혹시 자주 과도한 책임을 떠안고 계신가요? 이 한마디를 꼭 연습해 보세요. 내 업무와 남의 업무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저에게 피해가 되니까 그만해 주세요. 지수 씨는 오랫동안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단골 손님들과도 적당히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웃 가게 사장이 자주 카페 앞 주차 공간에 자신의 차를 세워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차 한 대쯤이야 뭐 어때?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는 카페 앞을 점점 더 자주 차지하게 되었고 손님들이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또다시 이웃 가게 사장이 지수 씨 카페 앞에 차를 세워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작은 불편함이 아니라 장사에 영향을 미칠 만큼 빈번한 일이 되었기 때문이죠. 지수 씨는 마음을 다잡고 이웃 가게 사장에게 다가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저에게 피해가 되니까 그만해 주세요. 이 말을 들은 이웃 가게 사장은 그동안 자신의 행동이 지수 씨에게 실제로 불편을 줬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런 줄 몰랐어요.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지수 씨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작은 불편함을 참지 않고 말한 덕분에 갈등이 커지기 전에 해결된 것이 다행이라고 느꼈죠. 이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명확히 전달하면서도 큰 충돌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저에게 피해가 되니까 그만해 주세요. 라는 말은 상대가 인지하지 못한 불편함을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알리는 방법입니다. 혹시 작은 불편을 참다가 큰 문제로 이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한마디를 연습해 보세요. 내 생활을 지키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6가지 한마디를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첫 번째, 불편하게 하네. 상대방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기 전에 이 한마디로 관계를 깨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더는 도와주기 어렵네요.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우셨다면 이 한마디로 내 한계를 정중히 표시하면서도 불필요한 희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 시간을 지키고 싶을 때 상대방에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내 일정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내 말 좀 들어봐. 대화 속에서 소외감을 느꼈을 때 내 의견을 무시당하지 않도록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이건 저 혼자 할 일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과도한 업무를 떠안고 계시다면 이 한마디로 공평한 업무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건 저에게 피해가 되니까 그만해 주세요.
사소한 불편함을 참기만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확실히 알릴 수 있는 단호한 한마디입니다. 이 6가지 한마디를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 나의 감정도 지키고 상대와의 관계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라며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